안녕하세요. 네, 월천쇼의 송현숙입니다. 배성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 성원에 입어서 창업의 이모저모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해보는 송현숙의 창업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창업의 오히려 실패 사례예요. 왜 창업을 실패할까? 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왜 창업을 실패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몇 가지로 하면은 첫 번째, 남의 말만 듣고 창업한 경우. 그러니까 뭐가 잘 된다고 하니까 누구 집 아빠가 뭘 하니까 되게 잘 되더라.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을 한 경우. 두 번째는 요즘에 뭐가 유행한다 해서 그거 따라 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먹는 장사 망하리 하는 되게 유명한 말 있죠. 그 말을 믿고 창업을 우습게 보고 한 경우.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가게를 무작정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경우 등등등.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중에서 하나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오늘 창업의 사례를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 사례를 얘기하려고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노노스는 성공해서 좋겠어요. 노노스는 잘 돼서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창업 실패 얘기를 남들 얘기보다는 내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되겠다. 왜냐면 양심 고백. 그 양심 고백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아까 무작정 창업이 저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한테나 뭐 보통 창업자들한테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창업을 하기 전에 내 아이템이 어떤지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창업할 때 내 마음가짐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무작정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창업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창업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창업이 하고 싶은데 나는 매장 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돈에 매장을 맞춘 거예요. 돈에 매장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상권이라는 걸 전혀 보지 않았어요. 제가 초기에 창업했던 게 뭐였냐면 교육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처럼 그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컴퓨터 학원도 운영하면서 나는 개발자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창업해야지 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얼마 드는지, 예를 들면 매월 내가 얼마를 벌어야 사실 인건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유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뭐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A4 용지 한 장만이라도 썼으면 바람이 없었을 텐데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물건 살 것만 정리하고 써본 적 있고 얼마 벌어야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야지, 그리고 월세 35만 원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투자할 때 난 자본력이 별로 없으니까 1,500에 35만 원짜리 월세 정도니까 35만 원쯤은 뭐 벌 수 있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인건비 필요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창업 무대뽀 마인드로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기타 경비라는 것도 많이 들고 실제로 마케팅 비용 빼놓고도 뭐 교재비, 한 번 회전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드는데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고 앞도 뒤도 다 가려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을까라고 지금 보면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창업형 인간이라고 있잖아요. 창업형 인간이라고 요즘에 소위 얘기하잖아요. 창업형 인간이라는 스타일은 사실은 본인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가장 실패된 원인을 제 스스로 분석을 했어요. 엄청난 오늘 변호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창업을 얼마나 손실을 보고 실패했냐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제 나이 29에 약 빚을 한 3억 정도 졌어요. 아니 근데 월세 얼마? 네. 그러니까 월세 초기에 시작할 때는 35만 원. 월세 35만 원에 네네. 따로 인건비가 안 드는데 빚을 어떻게 2억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소에 상권을 너무 보지 않고 너무 싼 데를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홍보를 전단지를 뿌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월세만 내다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1년 반 만에
거기에 있던 인테리어 투자했던 비용들 약 한 2,500만 원을 그냥 한순에 저는 버린 거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손실 금액만 따지자고 하면 월세 까먹은 거, 그 다음에 2천만 원 정도 거기에 투자했던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타 자금. 근데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컴퓨터 학원을 창업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창업을 실패했던 원인은 나 수학학원 할 걸. 책상만 있으면 되는데. 나 수학도 좀 했는데. 이게 제일 후회돼요. 왜냐면 컴퓨터를 사려면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2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20대를 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드는 돈만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초기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약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바꾸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386으로 싹 바뀐 거예요. 286에서. 그러면서 다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하느니 다시 구매하자.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바로 한 4천에서 5천을 까먹은 겁니다. 그게 약 8개월 만에 아주 쉽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 안 됐으니까 이제 마케팅 하러 나간 거죠. 마케팅은 언제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냐면 창업하고 나서 내가 준비가 세팅이 다 된 다음에 창업을 한다라고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장 창업 교육할 때 제일 실패 사례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를 저는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왜? 창업은 준비하는 데부터 사실은 마케팅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의 방향성을 할 건지 기획과 마케팅의 방향성이 일치가 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실패를 했고 1년이 지난 이후 그래서 그 전에 샀던 컴퓨터 있잖아요. 그걸 학교에다가 전부 기부해 버렸어요. 예. 기부해 버리니까 다 몇천만 원을 저는 날리기 시작을 했고 그게 1년. 예. 아니 근데 요즘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외국 사례들 중에서 준비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아주 얻기 전에 조그만 공유 스튜디오 같은 데서 자기 메뉴를 개발하고 그런 걸 계속 올려요. 그걸 한 4, 5개를 하면서 메뉴를 한 30개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개점하는 날 줄을 서요. 맞아요. 그런 가게들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한국도 그래요. 본인들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월을 통해서 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창업 교육은 혹시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교육 과목도 잘못된 게 어떻게 되냐면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창업의 아이템 선정하기 이런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케팅부터 배우고 그 다음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창업의 아이템 정하고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마케팅을 알아야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어떤 게 트렌드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업 프로그램을 지금 망하고 나서 되게 잘 만드는 게 그래서 노노스를 창업할 때는 제대로 창업 교육을 다시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실패의 제 실패담이 가장 근본에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창업형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움직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홍보물 뿌리고 전단지 뿌리고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앞에서 막 이야기도 하고 막 여러분 앞에서도 발표도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내가 남의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해? 내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면 네 뭔가 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함 한 장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시간 낭비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업체들한테나 이렇게 할 때 예비 창업자도 명함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창피하지 말고 소개하고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 해서 아이템을 지금 찾고 온라인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남들한테 알려야 그게 기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시행착오를 먼저 이야기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왜? 내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내려와야 됐고 그러면 빈주먹밖에 없었기 때문에 빈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온라인밖에 없었어요. 그때 블로그라는 게 탄생이 됐고 카페라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진 거는 시간밖에 없고 돈은 다 잃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런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걸 PR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됐고, 남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저는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좋은 기회를 접점을 만난 게 지금의 어떤 보면 뭐 창업 토크쇼라고 이름하에 저희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많은 창업자들한테 앞에서 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표님은 네. 빚을 뭐 2, 3억을 지고도 제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옛날 2000년대 초반에 2, 3억이면 지금은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은 빚이 한 2, 3억 넘어가면은 갚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 경우에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실패를 할 때 좀 잔실패를 여러 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하려면은 어디 남의 집에서 좀 일하면서 남 실패한 것도 자기한테는 거의 자기가 이제 직접으로 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이 하고 나시면서 하는 얘기고,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패담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실패의 사례를 보니까 가장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한 달 전쯤에 이제 상담 오신 분인데, 그 지인이 부산에서 백화점에서 일식 뷔페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한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나오고 본인이 한 1,500 정도, 월 1,000을 넘어서 1,500 정도 가져간다고 이제 하니까 두 부부가 뭐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이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남편 나이가 한 40대 중반 후반 되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남 눈치를 보고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그러니 나도 한 4억 투자하면은 월 1,500 정도, 뭐 1,000에서 1,500 가져간다면 얼마나 좋냐 해서 덜컥 직장에 나와서 똑같은 프랜차이즈를 서울에 하나 했어요. 목동에. 그래서 그때 들은 게 보증금 1억 원, 그다음에 인테리어로 한 뭐 2억 5천, 3억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목동에 그 무슨 백화점이란 말 안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 들어본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백화점도 있었나 뭐 하는데, 그 백화점에 이제 80평 매장을 얻어서 일식 뷔페를 했는데 매출이 아주 안 나오진 않았어요. 한 7천 나왔어요. 7천 나왔는데 일식 뷔페인데 7천 나오면은 적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흑자일 것 같아요? 적자. 이분이 임대료가 얼마였냐면은 1,500이었어요. 1억에 1,500. 자, 그러면은 7천이면 임대료가 벌써 한 2% 정도 되죠. 그쵸. 그리고 일식 뷔페니까 그 재료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손실 로스가 큰 거예요. 그쵸. 재료 로스가. 그래서 재료 값이 한 45에서 50%야. 근데 조금 재료 값을 내리려고 그 메뉴 몇 개, 좀 비싼 거 몇 개 없애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계속 어느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재료값을 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뷔페니까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도 쓰고, 그 다음에 홀 직원도 하니까 직원 비용이 한 2,500이 나와요.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7,500 이상 나와야지 본전이잖아요. 본인 월급 빼고. 근데 이분이 1년을 버티시다가 처음에 들어간 투자 비용 빼고 운영 로스로만 한 8천 정도 손해를 보시고 이제 뺐는데, 문제는 백화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3년을 한 거야 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3년 계약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잖아요. 그쵸. 들어올 데가 없으면. 네. 근데 이 매장은 인기가 없는 매장이야. 백화점인데 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옆 매장도 비어 있어. 왼쪽 매장도 비어 있고 오른쪽 매장도 비어 있는데 나도 나가. 그러면은 내 매장에 다른 가게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얼마? 월 1,500만 원.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월 1억인데 월 1,500만 원이면 한 7개월이면 다 까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머지는 다 빚이야. 왠지 이런 창업이 진짜 실제로 많잖아요. 왜냐면 아까 잠깐 들으면서 1억에 아까 월세 1,500에 저는 더 놀라운 거는 보증금 인테리어가 2억 5천. 저도 아까 통이 크게 1,000에 2,500 뭐 이렇게 하면 저는 5천이지만 여기는 5억 단위 규모잖아요. 근데 월 치킨집 하나도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2억 5천에서 3억 5천은 해요. 와.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시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맹비도 있고. 아마 이분이 분석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로스율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나 이런 걸 보이는 거니까 아마 계산을 했을 건데, 이 재료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식당을 했던 맞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로스율이나 고객 회전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응 능력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일식 뷔페는 부산에선 먹혀요. 지방에선. 네. 근데 목동에선 안 먹혀요. 뷔페라는 종류의 음식은 지방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서울에서 잘 사는 그런 동네에서는 차라리 음식 한 7, 8개 놓은 그런 뭐 만 원대 뷔페는 모를까 2만 원, 3만 원, 뭐 3만 원대 뷔페인데 호텔 정도의 퀄리티도 아니고 일식 그 뭐 좋은 아주 완전히 그런 좋은 퀄리티도 아닌데 그렇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1억 번다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러면 나는 서울에서 하면 더 많이 벌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오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보면 그 창업할 때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몇 가지 제가 왜냐면 한 20년 가까이 일했잖아요. 그 창업에 실패하시는 분의 특징. 첫 번째, 귀가 어떨까요? 한란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음, 내일은 이 마음, 그 다음날 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진짜 일하는데 저렇게 해. 답답해. 이런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공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든 뭐 하든 그분들은 자존감이 되게 센 편이어서 그냥 가요. 그런데 갈 때 그냥 한 길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길게만 시간이 가면 그분이 어느 날 명장이 돼 있고 명인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원인을 자기들이 찾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우리 그 창업하실 때 우리 대표님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귀가 얇은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대표님들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님 누가 마케팅 이렇게 했다니까 성공했대요. 이거 1,000만 원만 들면 이렇게 한대요. 뭐가 한대요. 그런데 진짜 10분도 안 됐고요. 안 돼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왜? 저는 좀 알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잖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이거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요. 인스타 하면 된다던데요. 이 아이템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비슷한 것들을 수도 없이 했다던가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다 떠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뜨지 않아요. 절대 뜨지 않아요. 반대로 따지자면 안 뜨는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조금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업에 사실은 실패를 그러니까 확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팁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지피직이라고 하잖아요. 창업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에 저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냐. 내 역량을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좋은 얘기로 하면 스왑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떠한 현재 위치에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요. 아이템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는데 지금 미흡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시더라도 계속 내 아이템을 보완해 가면서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실은 접목하셔야 될지 계속 내 거에 대한 아이템들을 좀 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데 굉장히 마케팅에 좀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이 굉장히 최고이다. 이런 인식을 버리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를 해 나가시는 입장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객관화가 네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객관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채널의 툴을 하나 내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뭐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떠한 하나 정도는 하나는 그냥 똑씩 믿고 진짜 그냥 꾸준히 하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분명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그런데 반응이 없을수록 다 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혼자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P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3가지 정도의 팁을 드린다면 내 역량을 먼저 분석하자. 그 다음에 아이템 분석하고 수익 모델 분석하기. 그러면서 내 더하기 빼기 하기, 내 아이템에. 그 다음에 내 마케팅 채널 1가지 정도는 꼭 확보하기. 이게 저는 실패를 줄이는 팁이라고. 네네네. 우리 변호사님이 또 오늘 네, 1가지 더 팁을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송 대표님 말을 약간 더 부연하자면 아까 어려운 말씀으로 수학 분석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의뢰인분의 한 분이 편의점을 이제 하다가 실패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지금 3개월 만에 그만두면 본사한테 위약금을 한 8천에서 9천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편의점을 할 때 요즘에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편의점 할 때 한 3, 4천으로 시작하셨어. 근데 위약금은 8, 9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만 더 하시고 버티시고 이제 그만두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변호사님 저 1년 더 하면 저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몇 킬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니까 한 6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날씬하신데 그랬더니 제가 90kg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지금 20kg가 빠지고 부인은 병원에 지금 뭐 입원을 하셨다는 거야. 자, 이분이 나이가 60대예요. 60대인데 편의점은 자기 체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지금은 알바생을 못 써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는 걸 생각하지만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앉아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도 막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안 벌려. 그러니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나고 밤에 잘 때 짜증나고 밥도 먹기가 싫고 우울증.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분은 뭘 모르셨냐면 편의점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모르셨어요.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이 편의점이 되게 쉬운 건 줄 알고 혹은 뭐 빵집도 되게 쉬운 건 줄 알아요. 빵집도 되게 힘들어요. 위에 딸기도 막 얹고 뭐 크림도 바르고 뭐 치즈도 넣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알바생 안 나오면 밤에 밥 먹다 뛰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노동력이 드는 거를 하시려면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돈으로 은행에 넣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디서 뭐 일하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냥 행복하고 여행도 국내 여행도 다니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나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 텐데 한번 해봐. 한번 그 노년에 한번 불꽃을 한번 하고 한번 해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뭔지,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즘 알바만 해도 200만 원 버는 시대예요. 근데 300만 원 벌려고 창업을 한다? 그것도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한번 눈치 안 보고 하겠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창업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위험이 뭔지, 리스크 분석. 좀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창업의 실패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성공 이야기들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이 너무 쉬운 줄 알아요. 창업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실패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콤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쓴 약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시려면 창업하기 전에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창업 후에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뭐 어려우시더라도 창업 특강도 듣고 마케팅도 좀 알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창업을 실패하는 정말 저는 오히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월천쇼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